8월 옵션 만기일이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어제 시장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하루 만에 3.6%가 오르는 등 기술적 반등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반등은 기관 쪽에서 완벽하게 이끌어놨으며 어제 오늘 투신 쪽에서 제가 며칠 동안 이 투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투신의 힘이 정말 강합니다. 코스닥이 신고가나 고점을 뚫을 때도 투신의 역할이 정말 크고 이 투신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은 여기 기술적 반등에 이어서 증시 안정화까지 좀 가능하겠지만 얘들이 좀 많이 사봤자 한 2, 3일 사고 난 뒤에 바로 매도로 다시 전환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가지고 요즘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언제까지 사줄지 모르겠지만 투신이 매수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뭐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앞으로 가지고 가실 분들은 이 투신의 동향을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적 반등이 좀 크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식을 싸게 산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와 똑같이 줄 때 먹고 나오는 방식으로 계속 치고 빠지고 매매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나왔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하락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하락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크게 오른다 하더라도 꾸준히 지수가 오를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몰빵하고 이런 것은 좀 위험합니다.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참으시고 지금 시간의 거래가 이제 들어가는데 주식은 항상 수익 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이 시장이 알아서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알아서 종목들이 출현을 하기 때문에 수익 날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제가 제 유튜브 동영상에 그 실패 이유를 여러 가지 적어 드렸는데 한 7가지 될 겁니다. 그 7가지에서 다 참고를 하신다면은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급함인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되고 당장의 수익을 내야 되고 당장 좀 매매를 안 하면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좀 안 좋은 종목들을 계획 없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꾸역꾸역 주식을 사다 보니까 그게 손실이 나는 겁니다. 매매를 실패했다고 내동매매를 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종목에서 원하는 자리를 만들어줄 때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이 엑사ENC와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레이 그리고 후성까지 지켜보긴 했는데 이거 후성은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개 한 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엑사ENC가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고 장 초반에 이 일본의 반도체 그 소식이 한 개를 뭐 제외시켜준다나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자세하게 안 봤고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요 종목들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이 램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12%까지 갔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개파락을 하면서 원래 이거 상한가 간 다음에 내일 시작하고선 좀 눌림목에서 바로 살려고 했는데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죠. 근데 이게 개파락 해가지고 저가가 마이너스 6%까지 갔습니다. 이게 개파락이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떨어질 때 함부로 못 사고 떨어지고 나서 이 개파락한 구간 시초가 2,335원을 다시 뚫어줄 때 같이 진입을 해서 빠르게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보통 저는 장 초반에 이런 종목들을 항상 떨어졌다가 눌림목에 매수하거나 눌림목에 매수할 때는 약간 종목에 확신이 들어야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고 좀 애매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시초가를 회복할 때 같이 진입을 하는 게 좋고 대부분의 종목들을 오전장에
이런 식으로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이거는 눌림목에서 샀는데 장 초반에 좀 욕심 좀 부리다가 거의 본전에 팔고 나왔습니다. 눌림목에 샀다가 좀 종목이 좋으니까 계속 보유해볼까 이러다가 다시 매수가를 깨버리길래 그냥 본전에 팔고 나왔고, 근데 아직 이 종목이 죽지 않았는 게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이 오늘도 거의 쌍끌이가 나왔죠. 게다가 이 덕산테코피아는 다른 일본 반도체 관련주들보다 좀 변동성이, 좀 반응이 그렇게 적은 편인데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램 테크놀로지랑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이것도 약간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종목은 수급이 이끌 것이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다면 당연히 신고가를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서 기관 수급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관들은 하루 이틀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갑자기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매도할 때 대량 매도가 아니고 그냥 개인들을 겁주기 위한 용이라면은 그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 이게 지금 시장만 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예전에 첨보처럼 그냥 정말 크게 넣어가지고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아쉽고, 이게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기관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을 보고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오늘 이슈주인데 신규 상장주죠. 오늘 상장해서 제가 신규주는 시초가에 넣는 것보다 항상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 진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 시초가가 20% 넘게 뻥튀기가 되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초가에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 VI 화면이 있는데 여기 VI 화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다가 이 레이가 XINC랑 덕산테코피아를 계속 보는데 이게 갑자기 VI가 여기서 걸리길래 처음에 5%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시초가에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VI가 걸리면서 올라가지고 그 상승 VI에 매수를 했습니다. 보통 신규주는 처음에 떨어지면은 계속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상승 VI가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로 구주주와 기관의 매도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로 장 시작하자마자 몇 초 만에 플러스 10% VI가 걸리면은 그냥 개인들의 힘으로 그게 걸렸다면 그게 2분 후에 풀린 다음에 그 10%를 유지 못하고 그냥 무너질 텐데, 시간이 좀 1분, 2분 지나고 나중에 VI가 걸린다면 분명히 그거는 개인의 매수세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 VI가 걸릴 때 매수를 해서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이 이 종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길래 상한가까지 계속 보유를 할까 생각을 했지만 그냥 20%쯤에서 던지고 이게 25%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선 오늘 매매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라서 지수가 오르든 말든 코스닥 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었지만 그냥 지수는 신경 안 쓰고 이 레이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와서 그냥 그대로 오늘 매매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이 후성이 VI가 걸리길래 지켜봤더니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VI 때 봤는데 너무 급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만 했고, 이게 그래도 10,000원을 다시 넘었다는 게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 다시 10,000원을 지켜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결국에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황금선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좀 집중적으로 봤다가 추세를 유지해 준다 싶으면은 그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유지시켜주면 이 고점을 뚫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고점을 뚫는 것은 뭐 그렇게 멀지도 않고 이 종목의 힘으로 충분할 것 같기 때문에 추세를 며칠 동안 유지를 해주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 역시 수급이 그래도 투신 쪽에서 요즘에 투신 쪽에서 이 투신이 강하다고 했죠. 이 강한 투신이 신규 상장주에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레이도 그렇고 원래 투신도 사모펀드랑 똑같이 신규 상장이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데 이런 소형주들에도 투신들이 들어올 만큼 투신이 지금 아니면 시장에 좀 매매할 종목이 없어서 그런가 투신 쪽에서 이런 신규주에 눈독을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도 그렇고 이때부터 거의 모든 종목들이 매수로 들어오고 세경 하이테크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들어왔고 최근에 상장했던 A스토리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거는 추세가 완전히 끝장이 났기 때문에 다시 10,000원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플리토도 그렇고 섹틀뱅크도 그렇고 뭐 투신이 그렇게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레이도 역시 혹시나 이것도 내일 또 들어온다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다시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신규주가 좀 한탕 해먹고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기관 쪽에서 꾸준히 들어온다면 어차피 이 신규주가 유통 가능한 물량이 대부분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던 종목이나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장중에 새로운 종목들을 좀 발굴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보고 있던 종목에서 매매를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보고 있던 종목이 좀 기회가 온다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 기회를 준다 이럴 때만 접근을 하지 좀 무리하게 종목들을 매수하거나 찾아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냥 종목들이 보고만 있어도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적당한 자리만 잘 골라 찾으면은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 있던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산 데코피아는 오늘 완벽하게 이 봉이 좀 조정봉이라고 하죠. 이런 걸 얇고 위아래로 그렇게 변동성이 없고 이런 봉을 조정봉이라고 하는데 적당하게 조정을 잘 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한 오늘 저점에 15,650원 이 정도를 좀 지켜준다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역시 기관 수급과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은 세 개 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살펴보면 우선 후성을 봐야겠죠. 후성이 확실히 동진 세미캠보다 훨씬 강하고 동진 세미캠은 마이너스 마감이고 후성이 나중에 대장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보다가 장 초반에 혹시나 눌림목이 주면은 저 같은 그냥 신규 진입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내일 갭상승을 한 11,800원에 시작을 해서 여기서 너무 심하게 오르지 않고선 한 12,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11,400원 뭐 마이너스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3-4% 정도 빠진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 빠졌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을 해줄 때 그때 진입을 한다면 괜찮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후성은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 황금선을 지켜준다면 이제는 이 고점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 코스피 종목에서 볼만한 종목을 찾았고 오늘 구경만 한 게 아쉽지만 10,000원 밑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좀 구경만 한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찾아보면 이 XINC도 거래량과 차트가 좋긴 하지만 이것도 일단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봉이 윗꼬리가 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충분히 좀 아래까지 갔다가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계속 지켜보면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눌릴 때 사서 어느 자리를 좀 지켜준다 싶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냥 짧게 먹고 나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원래 보던 종목 이 XINC 그리고 레이도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나 기관이 투신 쪽에서 들어온다면 장중에 뭐 10%, 15%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들을 쭉 살펴봤는데 덕산테코피아까지 이렇게 보던 종목들 XINC 9일째제는 이제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XINC랑 덕산테코피아랑 레이, 후성 뭐 이 정도만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많이 추가를 하지 않고선 정해진 종목에서만 대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또 그 다음날도 중요합니다.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요하고 방향이 다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 줄 때 못 먹으면은 정말 아쉬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왔을 때만 매수를 하고 그 매수를 했을 때 적당한 수익을 준다면 먹고 나와서 다른 자리를 다시 계획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래 두 번째 거래가 체결이 되었는데 레버리지가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 인버스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만기일 이후에도 증시가 변동성이 여전할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지수가 기술적 반등으로 충분한 그런 수치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